새벽 2시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지.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 35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20년 결혼 생활. 이게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민의 아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결혼 20년 차, 저와 남편 철민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철민은 그 당시에도 과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지라며 항상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철민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을 꾸미고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고 웃곤 했죠. 철민은 저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어? 심심하지 않았어? 라며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했고 주말에는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철민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곤 했죠. 당신이 더 힘들잖아라며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이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철민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견디면 된다며 서로를 위로했죠. 철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과 일을 병행했어요.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죠. 하지만 철민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라며 저를 보호해주곤 했어요. 그런 남편이 있어서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항상 대화로 해결했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어요. 저는 철민이 저만을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가끔 다른 부부들이 바람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철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했거든요. 철민도 제게 자주 말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2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는 느낄 수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철민에게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평소에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대충 놓고 다니던 철민이 핸드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꼭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그렇게 들고 다녀?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났어요.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도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곤 했어요. 뭘 그렇게 봐? 라고 물으면 뉴스 보고 있어 또는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 왔어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을 보면 뉴스나 회사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장 이상한 건 철민의 표정 변화였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것도 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뭔가 설레는 듯한 미소였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신혼 초기에도 저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철민이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걸 봤어요. 제가 뒤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급하게 화면을 가린 거였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숨겨? 라고 물었더니 그냥 광고 메시지였다고 둘러댔어요. 철민의 행동 패턴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퇴근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왔는데 가끔 회사 동료들과 저녁 먹고 온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회식이라고 해봐야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잦아진 거예요.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낡은 셔츠를 입고 다녀도 신경 쓰지 않던 철민이 새 옷을 사자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비싼 셔츠를 몇 벌 샀어요. 머리도 자주 깎으러 가고 향수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철민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 거였어요. 20년 동안 운동과는 담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며 헬스장을 끊었어요. 주말에도 헬스장 가야 해. 라고 하면서 나가곤 했죠. 처음에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기 관리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이야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응, 그래, 알았어 같은 단답형 대답만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철민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정말? 언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이 저에게 왔어요. 여보, 고향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조문을 가야겠어. 평소 고향 친구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던 철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조문을 간다고 하니 조금 의외였어요. 누구 어머님인데? 라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야. 연락이 뜸했는데 다른 친구가 알려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려입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조문 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시쯤 돌아올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글쎄,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은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철민의 표정이 조문 가는 사람의 표정 같지 않았거든요. 슬픔보다는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지만요. 밤 11시가 되어도 철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12시, 1시. 점점 시간이 늦어져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금만 늦어져도 미리 연락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 이야기 중이야. 조금 더 있다가 갈게라고 하더라고요. 배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철민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철민의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뭔가 복잡하고 애틋한 표정이었거든요. 술 냄새가 조금 났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 많이 힘드셨겠다라고 물어봤더니 응,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많이 봤네. 라고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멍한 상태였어요. 누구누구 왔어? 라고 더 물어보려 했는데 철민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조문 다녀온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의 행동이 더욱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연락해? 라고 물었더니 어제 조문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안부 메시지 보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이후로 철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자주 핸드폰을 보고 가끔 헛웃음을 짓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와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철민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두었을 텐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됐어요. 발신자 이름이 미영이었어요. 저는 철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회사 동료들, 고향 친구들, 대학교 동창들까지. 하지만 미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오빠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제 만났다고. 조문 가서 만난 사람이 확실했어요. 왜 이렇게 친밀한 톤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철민이 샤워에서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진짜 복잡했어요. 미영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철민이 샤워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미영이라는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답장을 보내는 동안의 철민의 표정이 2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누구한테 연락해?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조문에서 만난 친구야. 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라고 했지만 그 표정은 단순한 친구에게 보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대체 누구일까? 왜 철민은 그 사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친밀한 톤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철민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올 때마다 철민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한 후 미소를 짓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철민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미영이라는 친구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 미영이. 그 애 말하는 거야? 철민이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귀던 애라고요? 어떤 애였는데요? 라고 더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참 예쁜 애였는데 철민이가 그 애 때문에 대학 입시도 망칠 뻔했지. 하루 종일 그 애 생각만 하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5년 전 이야기였어요. 저와 철민이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죠.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35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할 만큼 깊었던 사랑이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그 애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걸로 아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영. 철민의 첫사랑이었던 미영이 35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영이 철민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제가 탐정이 된 것처럼 철민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미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철민의 고등학교 동창의 사진들을 뒤져보다가 우연히 미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예쁜 사람이더라고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SNS 계정도 찾을 수 있었어요. 미영의 SNS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미영은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포스팅들을 보니 인생의 새로운 시작, 운명적인 만남, 35년 만의 기적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35년 만의 기적이라. 설마 철민을 말하는 건가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조문 당일 올린 글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을 3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을 35년 만에 만났다고. 그 사람이 우리 철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철민의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철민이 아내입니다. 혹시 며칠 전 조문에 참석하셨나요? 그분이 아, 네. 갔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철민이와 미영이가 그날 만났다던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그분의 대답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아, 그날 정말 놀라웠어요. 철민이와 미영이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두 사람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35년 만에 만난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문자리에서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 있어? 철민의 반응이 확실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응,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 몇 명 왔더라.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거든요. 혹시 미영이라는 친구도 왔어? 제가 이렇게 묻는 순간 철민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미영이를 어떻게 알아? 라고 되묻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핸드폰에 메시지 온 것 봤어. 미영이라는 사람한테서. 제가 이렇게 말하자 철민이 완전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냥 옛날 친구야. 조문자리에서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옛날 친구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거죠? 미영과의 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조문 이후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메시지가 오더니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아침에, 좋은 하루 되세요. 점심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철민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답장하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장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표정도 달라지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철민이 거실에 앉아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행복했지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3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에 말이에요. 몰래 들어보니 상대방은 분명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 톤과 내용으로 봐서는 미영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철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했어? 철민은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하는 동료랑 잠깐 통화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동료와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그때 정말 행복했지라고 말할 리가 있나요? 그 이후로 집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철민은 더욱더 핸드폰을 끼고 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터졌어요. 철민이 동창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외출했는데 동창회 총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 철민 형 괜찮죠? 오늘 동창회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동창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철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철민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창회 어디서 하는 거야? 아, 강남 쪽 음식점에서. 음식점 이름이 뭐야? 그게 잠깐 전화 끊을게. 지금 인사드리고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철민이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 씨랑 만났다 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철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 질문에 철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었죠. 결국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을 때 저는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제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철민은 그냥 내가 오해할까봐. 라고만 반복했어요. 오해라고요? 남편이 옛 첫사랑과 몰래 만나는 걸 오해라고 표현하나요? 그날 밤 철민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35년 만에 미영이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았어. 고등학교 때 그 떨리던 마음이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는? 우리 20년은 뭐야? 아이들은? 제가 절규하듯 물었지만 철민은 너와 아이들도 소중해. 하지만 미영이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랑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요? 그럼 저는 몇 번째 사랑인가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희는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철민은 여전히 미영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잡았죠. 미영을 만난 자리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35년 동안 철민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오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만나니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이라고요? 남의 남편을 뺏어가면서 운명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오빠는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미영이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느낀 건 저만큼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무섭긴 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감정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오빠도 똑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미영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철민과 미영 모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정에 당황하고 있는 건 아닐까?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미영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철민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미영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5년 전의 감정과 지금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오빠에게도 가정이 있고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고.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 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빠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집에 돌아온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철민과 미영, 그리고 저 모두가 이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철민에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철민과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깊이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철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미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 솔직히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 35년 전 그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너와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 35년 전의 추억과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철민아, 나도 화가 났어. 정말 많이 화가 났어. 하지만 오늘 미영 씨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너희 둘 다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알겠더라. 35년 만에 첫사랑을 만난 마음,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을지는 상상이 가. 하지만 철민아, 우리에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20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걸 35년 전의 추억으로 무너뜨릴 거야.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말이 맞아.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미영이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과거일 뿐이야. 지금 내 현실은 당신과 아이들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가정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더니 철민이 미영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연락을 끊겠어. 그리고 당신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다음 날 철민은 미영을 만나서 정리했어요. 돌아와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미영이도 이해해줬어. 우리 둘 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35년 전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고. 그 이후로 철민은 정말 달라졌어요. 핸드폰을 숨기지도 않고 저와의 대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값진지. 35년 전의 첫사랑도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이 진짜 내 사랑이야.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고 솔직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철민은 이제 과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해요. 고등학교 때 미영이와 이런 추억이 있었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 더 소중해라고 덧붙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 같아요.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35년 전에 첫사랑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 부부지만 결국 20년간 함께 쌓아온 진짜 사랑이 더 강했어요.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솔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로 더 강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산증인이니까요.